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과와 한눈 파는 남자 김병철입니다. 뭐 제 유튜브를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제 유튜브에는 이렇게 뭘 약품 선전 안 하죠, 그죠? 네. 예, 그래서 좋아요. 예. 그게 이제 요즘 유튜브를 제가 자꾸 보면서도 좀 불안한 게 뭐냐면은 자꾸 뭔가를 이렇게 살포하라고 권장을 해요. 예, 약품을 추천을 해. 뭐 영양제를 추천을 해. 그러다 보면 뭔가 문제가 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과를 생각하면 저는 제가 이제 한 30년 가까이 사과 농사를 졌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54입니다. 나이는 얼마 안 됐어요. 일찍부터 밀식을 시작한 게 2002년도에 3m에 0.50cm 50cm로 사과나무를 심었었어요. 그때 이제 미쳤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죠. 예, 그게 뭐 사과나무냐 고추나무냐 이런 얘기까지 들었는데, 그렇게 이제 밀식을 시작하다 보니까 밀식에 대한 게 어찌 보면 젊은 사람들한테 꽤 맞아요, 그죠? 뭐 조기 다수화, 2년 차부터 막 사과를 따버리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축까지 왔는데, 사과의 기본은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우리나라 사과나무가 너무 강했다. 근데 이제 이 강한 나무를 항상 보면 그래요. 제가 전쟁하러 다니면서도 이제 가온에 전쟁하러 가면은 약한 나무는 쳐다도 안 봐. 제일 센 놈 앞에 탁 데리고 가가지고 네 전쟁 얼마나 잘하나 한번 보자, 이렇게 딱 지켜보고 있어요. 그만큼 강한 나무는 전쟁이나 모든 게 힘들거든요, 실제로.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죠, 약한 나무는 항상 매년 그만큼 잘 달아줘요. 강한 나무만 매년 냉해 입고 해거리하고 경련결실해서 한 해 잘 달리고 한 해 안 달리고. 근데 왜 강해졌느냐, 그걸 가장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부모님 살아 계실 때 제가 사과를 시작하면서 이제 좀 어려웠겠죠. 젊었으니까. 한약방에 10만원은 보약 한 채는 못 지어드려도 영양제 50만원 100만원짜리는 사과밭에 엄청 퍼부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게 독이라는 거죠. 예. 그게 사과의 보약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과나무를 너무 잘 대해줘요. 진짜 저도 지금 밤잠 안 자고 밤 늦게까지 막 일하고 해도 집에 가서는 아무것도 안 해. 설거지도 안 하고 빨래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뭐 집에 싫어하잖아요. 제일 귀한 게 사과나무니까. 근데 너무 대접을 잘 해주다 보니까 이 사과나무가 게을러졌어요. 그래서 꽃도 잘 안 피워주고 사과 열매도 안 좋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나무가 좀 어려울 정도로 키워야 돼. 안 주는 방법으로 키우셔야 돼. 제가 고제 같은 게 고제 7,800평 있고 여기 한 4,000평 되거든요. 총 10,000평이 좀 넘는데, 고제는 제가 18년차 지금 후지는 9년 동안 아무것도 안 줬어요. 대비 비료는 거의 안 줬습니다. 물론 약한 나무는 조금씩 주겠지만은 9년을 안 줘도 아직도 사과는 사과대로 잘 크고 있어요. 예. 무슨 뜻은 이제 아시겠죠? 우리가 나무를 너무 많이 줘서 문제가 됐다. 지금 인터넷에도 그래요. 유튜브에 보면 맨날 주라는 얘기만 있고 주지 말라는 얘기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주지 마라 그러거든요. 예. 안 줘도 우리 자연의 산에 보면 산의 나무가 재비를 합니까? 비료를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잘 자라죠. 자기 낙엽 떨어뜨려서 잘 자랍니다. 그거 왜? 내려오는 비에 모든 영양소가 거의 다 섞여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부족함이 없이 잘 자란다는 거죠. 그럼 비만 있어도 잘 자라는데 우리가 왜 자꾸 굳이 많은 영양소를 더 줘가지고 손해를 보느냐. 그래서 이제 장수나무가 센데, 그 창에도 세요, 그죠? 나무가 센 이유가 가장 큰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나무가 셀까요? 많이 피니까 그러지. 많이 줘서 그렇다, 1번. 또 비하고 비가 많이 와서 그렇다. 더하지. 그렇죠. 대목이 많이 묻혀서 그렇다. 그죠? 대목 묻힌 거는 맞습니다. 논에 심으면은 나무가 엄청 잘 커요. 왜 그럴까요? 옛날에 논값이 비쌌어요? 밭값이 비쌌어요? 논값이 비싸가지고 밭을 논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못 만들어서 남은 게 지금 밭이에요. 그렇죠? 논으로 만들 수 있었으면 그 당시에 다 논으로 만들었어요. 30, 40년 전에. 그 깽이로 읽어서 말뚝 박아서 다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사과나무는 어디 심어야 돼요, 원래? 사과나무 사자가 물수변에 적을 소자, 모래사자예요. 100년 전에, 100몇십 년 전에, 뭐 200년 전에 만들었을 때 그 한자가 만들어진 게 사과나무는 모래밭에 심는 나무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논에 심잖아. 논은 뭐예요? 물을 담는 밭이 논이에요. 물을 못 담으면 밭이잖아, 그죠? 물을 담는 밭이 답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과나무를 논에 심잖아. 사과나무는 물을 엄청 싫어해요. 그런데 물을 또 엄청 좋아합니다. 사과나무는 죽지 않을 만큼 물을 주면요 엄청 잘 커요. 그게 논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장마가 와요. 장마가 오면 어떻게 되죠? 내가 주고 싶지 않아도 물을 주는 거야. 그래서 나무가 뿌리가 상하고 해서 동해가 온다든지 역병이 온다든지. 그래서 물이 안 빠지는 땅은 피해가 더 커요. 지금 같은 경우 계속 작년 재작년부터 비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역병이나 동해 때문에 많이 죽으셨을 거예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저도 많이 죽었어요. 여기는 모래 땅인데도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외에 사과나무는 뭐예요? 물이 잘 빠져야 된다는 거예요. 1번. 그래서 논에 심으신 분들은 특히 조심해야 되는 게 나무가 너무 잘 클까봐 걱정하셔야 돼요. 우리도 보잖아요. 제일 밑에 저기서부터 물을 주면은 저 위에는 잘 안 커요. 요 밑에 제일 밑에가 제일 잘 큽니다. 물을 많이 주면 잘 커요. 우리가 사막을 봤을 때 사막의 나무가 잘 안 크고 이렇게 빵빵하게 크는 이유가 물 때문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나무가 강하면 물도 안 주셔야 돼. 물도 적게 주셔야 된다. 그래서 그런 이유고, 그래서 강하다 보니까 항상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강함을 조금 우리 마음에 들게끔 할까. 지금 홍로 강하면 새가 안 날까봐 또 추석에 걱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깔약을 엄청 쳤어요. 지금 뭐 깔약이라 하면 인상가리만 치면 되는데 뭐 에세폰이나 이런 성분이 든 약이 벌써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벌겋게 막 입 다 따고 반짝이도 깔아놓은 집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색을 낼 때도 보면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분들이 뭐 가격을 더 받으려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그죠, 자연으로 내지 않으면 맛이라는 게 달라져 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장수나 고제나 무풍이나 무주는 우리가 뭐 제가 봐서는 덕유산을 끼고 있으니까 거의 한 어떤 권력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농법도 좀 비슷했으면 좋겠는데 뭐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강함을 가지고 이제 지금 이렇게 다시 이축으로 들어온 게, 우리가 이제 제가 밀식을 할 때 50cm로 심어 놓으니까 이태리에 가니까 한 3m만 키우면 된대요. 그때 들어온 게 이제 경북에 저수고 밀식 재배가 들어왔어요. 근데 저수고를 하려니까 밀식이 안 돼요. 3m를 하니까 사과나무를 못 키워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4m 올리고, 안 돼, 4.5m를 올리고. 키를 올리니까 되더란 얘기예요. 이걸 역순환을 생각해서 그럼 1축에서 4m를 올리면 2축에서 3m 올리면 몇 m입니까? 6m잖아요. 4축에서 3m를 올리면 12m가 돼요. 그럼 10축에서 2m만 올리자. 20m가 된다는 거죠. 그럼 하늘로 20m를 올려놓으면은, 이거는 내 말을 잘 듣는 거예요. 너 이제 지금부터 3일 후에 색을 내기 시작해라. 그럼 색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강했던 나무는 어떻게 되죠? 3일 후에 색 내려고 그래도 일주일이 있어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말을 안 듣고. 그래서 지금도 이제 강한 나무에 대한 것 때문에 자꾸 문제가 되는데,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축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다른 걸로 할 것이냐, 그런 이제 딜레마에 빠졌어요, 그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M9이 좀 많이 죽다 보니까 과연 이축으로 9을 해야 되나라는 어떤 의문심도 많이 가집니다. 근데 올해 죽은 게 9뿐만 아니에요. 26도 다 죽었어요, 그죠? 26도 많이 죽었고, 결국은 이제 우리 겨울이 너무 짧은 게 문제입니다. 작년 12월 달까지 땅이 안 얼었어요. 그렇죠? 12월 달에 포크레인이 맨날 이래서 저도 12월 달에 파이프를 박았습니다. 2월 달에 땅이 녹았어요. 그러니까 12월에서 2월까지는 우리가 겨울을 봐야 되는데 겨울이 줄어들어 버렸다는 거죠.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제대로 못 잔 거예요. 잠을 제대로 못 자니까 어떻게?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비도 많이 와서 뿌리도 상했는데다가 봄에 갑자기 추워지니까 또 2월 달에 많이 추웠죠, 그죠? 따뜻해지가 추워지니까 동해가 많이 오고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지구 온난화 때문에 계속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 생각하시면서 오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축은 제가 시작을 하는데 한 6년 7년 전부터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묘목상에 얘기해 가지고 이 축을 만들어 줄 수 있냐 물어보고, 그리고 5년 전에 이제 우리 군수님, 거창인 군수님, 군의원님, 도의원님 다 모시고 포항에 이제 태산농을 갔습니다. 가서 우리 이런 사업을 할 테니까 앞으로 좀 도와달라. 그래서 이제 사업이 시작됐어요. 이제 요게 제가 첫해 1기가 심은 거 3년 차입니다. 이제 2기가 2년 차, 3기가 이제 1년 차 올래. 그리고 4기가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1년에 한 20명에서 25명 사이. 예. 그래서 계속 사업을 꾸준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이축 사업의 기본은 저희는 이제 후지 기준입니다. 열간이 3m, 그리고 주간은 1.2m로 통일을 하자고 얘기를 했어요. 예, 후지 기준으로. 그러면 골드나 뭐 홍로는 좀 더 좁아도 되겠죠, 그죠? 근데 저는 이제 좀 더 좁게 하기 위해서 2.8m에 1.1m입니다. 그러면 2.8에 55cm, 축간 간격 55cm예요. 그래서 첫 해에 나무가 왔는데, 그해 3년 전이니까 나무가 너무 잘 자랐어요. 나무 키가 막 저보다 훨씬 컸으니까 이렇게 잘 자란 나무가 왔는데, 그 해 나무를 심었는데 나무가 미쳐가지고 엄청 많이 컸습니다. 첫 해에 거의 다 컸어요. 2년 차에 좀 죽여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서 당근을 했습니다. 당근 뿌리를 잘라서 2년 차에 당근을 했는데 그에 또 이 작년에 설이 왔잖아요, 그죠? 냉해 피해. 사과를 못 달았어. 이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꽃은 10개야. 근데 사과는 20개 달아야 이 나무가 안정이 돼. 그럼 어떻게 하시죠? 2개씩 달아야 되죠. 그럼 2개씩 다는 걸 잘 몰라요. 제가 보면 쌍방울이 많아요. 작년에도 제가 사과가 없어서 2개씩 달았거든요. 자, 이런 말씀 드릴게요. 냉해가 와서 꽃이 다 죽었어. 얼어 죽었어. 그런데 사과는 100개를 달아야 될 나무에 20개 안 달렸는데 2개씩 단 사람 아무도 못 봤어요. 제가 지금까지 다녀본 중에. 저는 3개씩도 달았어요. 왜? 2개씩 단다 그래도 2배의 힘을 빼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1.5배의 힘은 뺀다는 얘기예요. 그죠? 20개 달 걸 40개 달면은 30개 단 힘은 뺄 수 있어요. 3개씩 달아서 60개 달면 40개, 50개 단 힘은 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상품성은 없을까요? 상품성 잘 키우면 있습니다. 순나방 유학은 잘 치시면 됩니다. 네, 순나방이 먹는 이유는 빨리 지나가서 그래, 약을. 또 농약 얘기하면 이거 2시간짜리라서 제가 약은 얘기 안 할게요. 사과가 붙어 있는데 빨리 지나가 버리면 요 사이에 약이 잘 안 들어가요. 그래서 항상 알은 거기 있습니다. 노린재도 항상 거기서 먹어요. 노린재도 가지가 있으면 붙은 쪽에서 안쪽에 먹지 결코 바깥쪽에 농약 잘 묻는 데는 안 먹어요. 이 곤충도 엄청 대단한 놈들이거든요. 그래서 2개씩 달아야 되는데 냉해 입은 집에 다 하나씩 달아놓고 뭐예요? 당근하고 박피하고 비비풀 치고 비비풀 2번 치고 또 뭐예요? 뭐 맨날 유인한다고 하고 있고 그렇게 된다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올해만 농사를 질 것 같으면 하나씩 달아서 큰 사과 따가지고 안동 가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는 내년에 지어야 되고 내후년에 지어야 되잖아요. 한 해 사과 못 달잖아요. 사과 나면 2배 큽니다. 그죠? 나무 엄청 잘 커요. 사과 없으면. 우리가 제어하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게 뭐냐면은 제가 다 해봤어요. 뭐 당근도 해보고 뭐 박피도 해보고 비풀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 막 톱질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제어제가 제일 좋은 게 사과입니다. 사과로 제어를 해야만이 부작용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방식이든 그 나무 힘에 맞는 사과를 달아야 된다. 그래서 2개씩 많이 달아놨다가 지금 원래 동해 때문에 조금 수세가 약해져서 좀 따낸 형편입니다. 예, 그래서 2개씩 좀 달았고요. 현재는 이제 그 이축 자체가 나무가 예전에는 2년차 묘목이 나왔어요. 쉽게 얘기하면 1년을 요렇게 키워요. 그래서 큰잎바움묘를 만들기 위해서 잘라서 다시 이제 2년차 만들면 큰잎바움이잖아요, 그죠? 여기서 잘라서 축을 2개 만들어서 2년차 묘목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2년차 묘목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없어요. 왜? 2년을 키우려고 그러면은 약을 2년 쳐야 돼. 이제 1년 땅 농사 지었고 다 트는 거예요. 가격이 싸졌어요? 안 싸졌어요. 더 비싸졌어. 지금 2만 원 넘어요. 이 축. 그죠? 2만 원, 2만 2천 원.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대목을 캐요. 가을에 캐. 창고에 넣어놔. 그리고 겨울에 이제 봄에 되면은 이제 접수를 따와. 어디가 접수 따와가지고 테이블, 창고에서 접을 붙여요. 창고에서 접을 붙여서 필드에 가서 꽃게만 꽂아. 끝. 거기서 축 2개를 받으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편해요. 한 해 농사 지어갖고 2만 원 받으면 그 대박 농사거든. 원래는 어떻게 하냐면은 지금 8월 달에 여기에 내가 원하는 높이에 눈접을 2개 붙여야 되는 거예요. 이태리는 그렇게 만들어요. 여기서 8월 달에 눈접을 똑같은 높이에서 눈접을 딱 붙여요. 그래서 눈접을 딱 붙이니까 그때 똑같은 눈에서 이렇게 딱 나오겠죠. 축이 똑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안 그래요. 우리나라는 요게 이제 절간이라 그러죠. 잎과 잎 사이를 절간이라 그래요. 요게 가지가 되는 자리입니다. 그죠? 내년에 가지가 나올 수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접을 3개 정도로 붙여요. 눈 3개를. 그러면 이 절가는 높이가 달라요. 서로가.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축을 만들기가 엄청 힘듭니다. 정부우세성에서 위에 있는 놈이 강하게 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묘목은 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특묘예요. 기본이. 이렇게 나온 특묘는 뭐 100개 중에 한두 개 나옵니다. 그냥 가끔 실수로 뭐 옆에 이렇게 키웠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축이 차이가 나요. 1년 만에 만들다 보니까 단점이 많습니다. 2년 차에 꽃눈을 못 만들면 엄청 강하게 커버려요. 예전에 다 겪으셨을 거예요. 2년 차에 사과 달지 마라 그래갖고 2년 차에 사과 다 따냈는데 나무는 미쳐가지고 3년 차에 사과 달려요? 안 달려요. 그래서 이게 조금 지금 현재 단점이라서 2년 차에 어떻게 하면 사과를 달 수 있는 나무를 만들까 지금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 축을 심어 놓으면 유인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랬어요. 적심도 하지 말고, 그죠? 그냥 전정하면 끝 이렇게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2년 차에 꽃눈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유인이나 적심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2년 차에 꽃눈을 만들고 3년 차까지 수세를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게끔 그때까지만 노력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축 같은 경우는 좀 심어 놓으면 크게 할 일은 없습니다. 현재 일은 없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후지 같은 경우는 후지는 이렇게 결과지에 바로 사과를 다니까 후지가 다 처져 버려 이렇게. 그래서 뭐야, 사과가 다 차렷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 몸뚱이에 붙어 가지고 색이 잘 나요, 안 나요? 잘 안 나. 예. 그래서 이제 후지는 어떻게 하느냐, 사과를 이렇게 뭐 달든지 안 달든지 20cm 한 뼘 정도의 거리를 두고 끝을 잘라 버려요. 자, 우리가 활성화되는 부분이 어디냐면 항상 자르면은 자른 바로 밑에가 가장 활성화가 잘 돼요. 그럼 가지가 자르면 안에서 나올 것 같죠? 잘 안 나와요. 밖에서, 여기서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가지가 꽃눈이 2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과를 요 힘은 지탱을 하고 여기에서 과일을 달아서 요게 더 이상 안 처지게끔 해주면 후지는 조금 나은 방법으로 할 수 있겠더라. 그래서 그런 방법을 지금 하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은 이 축이나 다축에서는 우리가 마디 전정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예전에는 척지나 결과지가 필요 없으면 바짝 잘랐어요. 그게 가장 큰 오류가 많이 생기죠. 왜? 자르면 안 나와요. 그래서 바짝 안 자르고 이렇게 마디를 남깁니다. 마디를 남겨서 여기서 하나가 나오든 2개가 나오든 3개가 나오든 계속 써먹는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뭐 엄청 굵어지겠죠. 이렇게. 예. 안쪽은 이만큼 굵어져도 밖으로 나오는 가지는 계속 가는 가지들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디 전정을 이용해서 최대한 많은 결과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골라 쓰는 방식으로 가는 겁니다. 또 이제 이게 품질 면에서 지금 이제 여기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여기 저 테라도 골드를 여기에 쳤거든. 저번에 봄에 여기는 치지도 않고 요 가에만 쳤는데 여기 한 7줄이 테라도 골드가 묻어가지고 사과가 막 곤보가 돼버렸어요. 이게 테라도 골드는 될 수 있으면 과한 바깥으로 멀리 치셔야 돼요. 바람 부는 날 치시면 절대 안 되고. 이 축의 장점은 또 뭐냐, 폭이 좁으니까 햇빛을 잘 볼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이런 옛날에 이제 큰 나무들 만들었을 때는 잎이 숫자가 많은데 이게 이쪽에서 햇빛을 비칠 때는 저 반대편이 놀고 반대편에 해가 비칠 때 이쪽 편에 놀아요. 그럼 놀면은 일하는 놈들이 노는 놈까지 먹이 살리다 보니까 그 놈이야. 근데 요런 것들은 여기서 햇빛이 치면은 반대도 일을 하고 반대 햇빛이 비쳐도 이쪽에서 일을 해요. 그러니까 일을 하루 종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잎의 효율성이 엄청 좋아요. 그렇다 보니까 뭐죠? 잎이 적어도 대가를 만들 수 있고 출발점이 좋아요. 왜? 항상 햇빛을 보는 거기 때문에 꽃눈이 시작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근데 우리가 복잡한 나무는 꽃눈이 어떻죠? 약하잖아요. 약한 꽃눈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5다이에서 출발하고 이거는 기본이 3다이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꽃눈이 크니까. 그리고 이제 색을 낼 때 참 유리합니다. 색이 아래 위가 거의 비슷하게 잘 나요. 그래서 색도 유리하고 그래서 품질이 같아지는 거죠. 지금 이제 제가 5년차 된 나무가 고지에 있어요. 원래 홍로 이제 거기가 나무가 죽지만 않으면 원래 대박인데 이제 죽는 나무가 좀 생겨서 거기에 이 축인데 거의 지금 3다이 4다입니다 2다이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 축이라고 사과가 안 크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축을 하면 사과가 자라지지 않겠나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그 힘에 맞게끔만 하면은 훨씬 사과를 크게 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생각하시면 되고, 장소에 이제 태풍이 오니까 태풍 말씀을 잠깐 드릴게.
요게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요 자체가 이제 약간 누워있죠. 이렇게 끝이 누워있으면서 두 줄이 당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줄이 당기고 있고, 여기에 또 한 줄이 더 나가서 이제 여기까지 안전장치를 해놨어요. 제가 볼라벤 때, 3에 80cm를, 50cm, 80cm 홀라당 넘겨본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는 공법은 뭐가 다르냐면은, 자꾸 땡기집니다, 이게. 과일이 무게가 흔들리고 하면은, 땡기는 텐션이 이게 엄청 강하다 보니까 자꾸 파이프가 내려가요. 매년 내려갑니다, 이만큼씩. 바람 불고 비 오면은 계속 내려가요. 그럼 뭐 해야 돼? 매년 1선, 2선, 3선, 4선, 5선, 6선. 6선씩을 매년 쪼아야 되는 거야. 봄마다 쪼아야 돼. 자, 봄마다 쪼으면 안 내려가느냐? 아니요. 그 밑에 돌이 받치기 전까지는 또 비 오고 바람 불면 내려가려면 또 내려가. 그러면 4m를 딱 맞춰놨는데 나중에 3.5밖에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요 밑에 파이프 사이 제일 끝까지가 48mm로 엮여져 있어요. 이걸 이제 일부러 숨겨놨어. 왜? 위로 올리는 분도 많이 계셔. 위로 쫙 올려요. 그죠? 위로 올리면은 하중이 위로 쏠립니다. 그죠? 밑에는 그냥 딸랑 파이프가 박힌 거 힙밖에 없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뭐 장수는 솔직히 말해서 뭐 고지하고 비슷하다 보니 돌이 많다 보니까 포크레인 놈이라 하잖아요. 따따따따따딱 때려갖고 파이프로 꽂죠. 그럼 어때요? 흔들흔들 거려요. 저는 여기에 뭘로 다 있냐면 항탁이라고 예치기 하는 엔진에 딱 들고 따라다다다닥 때리면 파이프가 쏙쏙 들어가요. 그거는 딱 박아놓으면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파이프가 이게 400개가 들어가는데 400개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포크레인 놈이로 찔렀다가 올린 놈은 400개가 다 흔들려. 그 흔들리는 거 누가 그 안에 다 채우고, 저는 그 안에다가 막 그 시멘트 물 있죠. 우리 몰타르. 그거라도 섞어서 부는 사람은 다행이요. 그나마 위에서 이렇게 막 흙으로 넣는 거는 다행이에요. 그냥 놔둔 사람 대부분이요. 들면 쑥 빠집니다, 실제로. 그게 이제 뭐 비에 이렇게 좀 다져지긴 하겠지만, 그 흔들리는 400개 위에다가 이걸 갖다 놓으면 이게 어떻게 했어요, 바람 불면. 그래서 요거는 여기서 끝까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게 안 내려갑니다. 이 파이프를 데리고 내려가려면은 여기 전체 파이프를 갖고 내려가야 돼. 시설이 요렇게 해놓으면은 이제 앞으로 왜 이렇게 튼튼하게 했냐면, 여기는 해발이 낮기 때문에 지금 물을 돌렸죠, 그죠? 물을 돌리는 이유가 이제 일소 피해. 그리고 뭐가 문제냐면 이제 밤에 더워요. 여기 사과가 쉽게 생각하면 고제 사과보다 훨씬 빨리 크는데, 실제 지금부터 안 컸습니다. 안 큽니다. 왜? 밤에 더우면 안 커요. 뭐 장수도 해발이 낮은 데가 있으시겠죠, 그죠? 뭐 해발 높은 데 괜찮지만은 해발이 최소 한 500 가까이 되는 데는 밤에 시원해요, 그죠? 근데 그 이하는 밤에 안 시원합니다. 덥습니다. 밤에 더우면 사과 안 큽니다. 예. 그러면 밤에 시원하게 해주기 위해서 지금 물을 뿌렸어요. 예. 그래서 일소 예방과 밤에 사과가 좀 클 수 있게끔. 그래서 이런 시설을 위에 해야 되고, 아니면 차광망, 앞으로는 일소가가 꽤 많이 나올 걸로 보여요. 그래서 차광망이나 우박네트, 기타 시설을 할 수 있는 튼튼한 시설이 필요해서, 그래서 요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탄저 때문에 물이 걱정되시는 분이 많은데, 이제 영천에 가면은 우리 신종현 마이스터가 항상 물을 돌려요. 그분은 이제 탄저라는 거는 고온 다습이다. 근데 우리가 고온 다습인데 뭘 안 해줍니까? 고온을 못하게 만들잖아요. 물을 뿌려줌으로써 30도 이상이 안 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온을 없애고 다습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탄저는 고온 다습의 두 가지 조건이 맞아야만 탄저가 발생하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물론 아예 발생을 안 한다는 건 아닙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약 치고 나서 다음 날 또 물 뿌려요. 이제 응약 같은 경우는 이제 하루 쉬면 좋으니까, 응약 같은 경우는 지금쯤 저녁에 치면은 뭐 한 내일 12시에 트니까, 그래서 시간 갭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죽을 거로 예상을 하고, 응약은 조금 저녁으로 살포하는 편이고요. 비료는 어떻게 하십니까? 비료는 아직 거의 안 해봤습니다. 안 해보고, 약한 나무, 동해를 입어서 약한 나무들만, 뭐 좋은 거 많잖아요, 그죠? 치오다도 있고 뭐 기타 뭐 다들 아실 거예요. 좋다하는 비료 주시면 돼요. 거의 잘 안 합니다. 약한 나무, 제일 중요한 건 약한 나무를 언제 비료를 해야 되냐면은 2월 달에 하시면 좋아요. 우리가 요소나 이런 걸 가지고 약한 나무를 2월 달에 물을 주고 비료를 줘야 돼. 그게 봄이 2월 달부터입니다. 예.
질소인간 가리 빼고 나머지 뭐 질소 이상 가리가 덜어도 되죠. 근데 이제 영양요소 같은 이런 것도 안 하시고. 그렇죠. 거의 안 하는 쪽으로 갑니다. 근데 부족하면은 이제 연면살포래요. 마그네슘, 칼슘, 뭐 기타 나르겐 종류. 나르겐은 봄에 한 번씩 치주고요. 그리고 뭐 아미노산이나 뭐 기타 해조 추출물 요런 거는 봄에 줍니다. 왜 사과나무는 봄에 가장 강하게 커야 돼요. 봄에는 왕성하게 크다가 6월 중순 이후, 그죠? 7월이 가까워지면은 순이 멈춰야 됩니다. 나무가 멈춰져야 돼요. 근데 퇴비를 하면은 순이 안 멈추는 이유가 있잖아요. 왜 안 멈춰요? 봄에 퇴비 먹습니까? 퇴비를 못 먹어요. 왜? 봄은 항상 가물어요. 우리나라 봄은 가물어. 퇴비를 뭐 작년 겨울에 해놨든지 2월 달에 하든지 퇴비를 해놨어. 봄에는 가물어서 죽도 못 먹고 있다가 장마철 되면은 먹어. 장마철 되면 이제 수도해야 되는데 그때부터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퇴비가 완숙 퇴비는 그래도 질소가 적습니다. 왜 적을까요? 완숙이 되면서 질소가 발효가 되면서 질소가 많이 날아가요. 거기다가 이제 퇴비를 먹죠. 거기다가 퇴비만 했습니까? 복합 21, 17, 17 몇 포 했어요? 300평에 한 포씩 다 던졌죠. 예.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6월 중순부터 7월 달부터 안 먹어야 될 게 결국은 그때부터 먹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먹이니까 우리 손이 안 멈춰. 우리 집은 안 멈추게 만들어 놓고 그때 되면 안 멈춘다는 거야. 실제로 한 3년 전에 비가 계속 늦게까지 왔어요. 후지 색 안 났잖아요. 색 잘난 집을 가서 보면 1번 돌 위에 있는 땅, 밑에가 다 돌땅, 마사땅. 두 번째, 대비 비료 안 한 지 색 잘 났어요. 아무리 비가 와도 먹을 게 없으면은 비의 비뿐입니다. 그죠? 우리가 비가 와도 질소가 내려와요. 우리가 공기 중에 74%입니까 질소가? 그러면 비가 오면서 질소를 같이 가지고 와. 우리가 콩과 식물 같은 경우는 뿌리옥 박테리아가 있어가지고 공기 중에 질소도 빼먹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은 이 질소가 나무한테 비 속에 다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질소도 있는데 그거 다 대비했죠. 비료했죠. 그러니까 양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이고, 이제 지금 이제 착색이잖아요. 그죠? 홍로 이제 착색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지금은 이제 홍로 착색기에 들어서는 물이 없어야 됩니다. 땅이 건조해야 돼요. 땅이 건조해야 되려면 어떡하죠? 풀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생낼 때는 풀이 없어야 됩니다. 또 풀이 없어야 될 시기가 언제냐면은 봄에 꽃 필 때 풀이 없어야 돼요. 우리가 세포 분열기가 제일 중요해요. 봄에 강하게 크라는 이유가 세포 분열기가 제일 중요한 게, 봄에 꽃 피고 나서 40일 동안 농사가 끝이 납니다. 40일 동안 결정이 돼버려요. 그럼 그때 가장 강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영양제의 80%를 저는 그때 주라 그럽니다. 관주를 주든 연면살포를 주든 그때 주는 거는 부작용이 없어요. 근데 그 이후로 먹게 만듭니다. 주는 거는 우리 마음이에요. 그죠? 근데 주는 거를 저는 6월 달에 먹으러 줬는데 얘가 6월 달에 못 먹으면 7월 달에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거하고 먹는 거는 달라요. 그래서 항상 저는 주지 말고 먹게끔 만들어라. 그때. 그럼 우리가 비료를 뿌렸는데 이게 열흘 후에 먹어. 아니면 20일 후에 먹는 비료야.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비료를 녹여서 관주를 주면 10일 만에 먹는 거예요. 연면살포를 하면 3일 만에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양제는 줘야 돼. 근데 언제까지 먹고 말아야 될 시기가 있다면 주는 방법을 달리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얗게 칠한 부분은 지금 다 동해를 좀 약간씩 입은 거, 아래쪽엔 덜 입었는데 위쪽이 많이 입었습니다. 현재. 예. 지금 여기 다닥다닥한 것들이 지금 다 그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 뭐죠 아까 테라도 골드 피해야 이게. 예, 고추대의 단점을 말씀드릴게요. 고추대는 사과가 서치기만 해도 병신이에요. 그래서 아까 누구야 폴대로 하신다는 분, 폴대로 하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쪽에 가면은 고추대 없이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고추대를 하니까 덜 좋아요. 너무 일직선으로 잘 크기는 한데 너무 빨리 자라. 나무는 약간 흔들거리면서 자라는 게 좋습니다. 춤을 춰요. 네, 흔들거리면서 자라요. 덜 자라요. 너무 곱게 만들면 너무 잘 자라. 이제 여기에 모신 이유는 요 줄이 한 선은 여기서부터 있어요. 아까 묘목이 안 똑같다 그랬잖아요. 저쪽에서는 묘목이 거의 이제 비슷한 것끼리 요런 거 끼리는 저까지 심었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 가져왔는데 나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진짜 이만한데 요만해요. 근데 실제로 이제 우리 경북대 윤태민 교수는 한성원 박사 우리 이제 거창하고 이렇게
같이 이제 교육 프로그램을 같이 하지만은 그분 말씀으로는 그냥 약한 나무에는 적게 달고 약한 축에는 강한 축에는 많이 달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이제 5년 전부터 심어 왔으니까 6년, 7년 된 나무도 있어요. 심어 와 봤는데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약한 나무는 적게 달고 싶은데 꽃눈이 너무 많아. 약한 축은. 근데 강한 축은 달고 싶은데 없어. 그러니까 역전 현상이 일어나야 되는데 역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꽃눈 40개가 달리는데 40개 다 따낼 수는 없어. 이게 꽃눈 여기는 5개 뿐인데 그럼 이건 5개는 다 달고 여기는 어떻게? 10개를 달아야 되는 거예요. 거꾸로 달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역전이 안 돼. 계속 약한 축은 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질 급한 놈은 어떻게 했어요? 밑에를 이제 묶었어. 뭘로 묶냐, 이제 요게 이제 원형골이라 그래요. 원형골인데 요게 제일 작은 자두골이에요. 제가 이제 밀식에서부터 썼는데 밀식에서도 이제 고추대가 없었죠, 그때는. 밀식에 썼는데 이게 태풍에도 안 돌아갑니다. 딱 걸기만 걸면. 예. 그래서 요걸 밑에 여기에 딱 걸고 나서 나무를 텄어요. 어떤 놈을? 강한 축을 이렇게 휜 거예요. 약한 축은 가만히 놔두고 강한 축만 다 하셨어요. 요거 약한 축, 요거 강한 축, 요거 약한 축, 요거 강한 축. 1년 딱 휘어놓고 가을에 보니까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가을에 와서 다시 딱 세웠어. 비슷하죠? 남들은 다 똑같은 뭐 좋은 나무를 심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조금만 뉘어도 힘이 빠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지금 이제 끈으로 돼 있는데 고추대가 저쪽은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회전고리 요걸로 지금은 다 밴드로 이렇게 고정을 했는데 다음에는 이제 회전고리로 다 여기를 걸 거예요. 예. 그래서 작은 거 이제 여기가 굵어지면 이게 여기가 이만큼 굵어지면 요거 큰 거 있어요. 이제 여기 중간 게 있고 큰 게 있고 그럼 큰 걸로 거는 거예요. 이렇게. 예. 쉽죠? 못 봤죠. 그래서 이제 요 나무는 지금 똑같은 후지인데 요거는 달라요. 왜냐면은 여기에 심었을 당시에 나무가 꽤 많이 죽었어요. 근데 이제 1년짜리 너무 잘 컸다 그랬잖아요. 이 다음에 1년짜리를 가올라니까 너무 처지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잘 큰 놈을 다 보식을 하고, 여기는 새로운 묘목을 심은 겁니다. 그래서 고추대 없이 하는 게 좋고, 여기서부터는 골드인데, 요게 이제 골드만 저게 엽소가 생긴 이유가, 저번에 아로빈을 치고, 아로빈을 저녁에 살포했어요. 좀 안 말랐어. 늦게 안 마르다 보니까 후지는 괜찮은데 골드는 저렇게 엽소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골드는 뭐 아상 처리하고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이렇게 비는 부분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봄에 시그널 처리도 하고 막 했는데 잘 안 나오다가 힘이 빠지니까 나오다가 말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신경을 써서 가지 내는데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도 지금 캐나다 골드 자국입니다, 요게. 예. 자, 요런 걸 한번 살펴보실게요. 제가 이제, 요 축을 약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도 이렇게 빼놓은 거예요, 이게. 안 달리지만은. 힘 빼라고. 힘 빼려고. 그래서 이제, 저도 이게 시행착오를 겪은 게 뭐냐 하면은, 자, 우리가 생각하는 사과나무의 정부재성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죠? 선놈이 제일 잘 커. 요거 대각으로 하면 덜 커. 수평으로. 자, 수평으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나리따 방식 수평하잖아요. 가지를 여기서 거의 똑같이 받으려고 수평하잖아. 우리 하수는 왜 해요? 밀식에서 요래 하수를 해가지고 적게 키워서 꽃눈화를 많이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 정부우세성을 이용해서 하는데 언제 눕히냐면은 최대한 정부를 강하게 키워 놓은 다음에 눕혀야 돼요. 일찍 눕히니까 눕히는 순간 자 요렇게 지금 쫙 눕혔어요 제가. 자 요 한번 들어보세요. 죄송합니다. 여기 자 요렇게 눕혀서 올려봐요. 요렇게. 네. 자 요래 축을 만드니까 좋죠 지금. 처음에 만들었을 때 1번 2번 3번 끝. 힘이 분배가 이렇게 돼야 된다. 근데 딱 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기부 우세성만 강해져요. 네. 여기에서 미친 놈이. 요게 요런 놈이 요 하나 있죠. 요 놈이 여기 있으면은 이게 내년에 이만해져. 그래 맞아요. 내후년에 이만해져 진짜로. 그러면 얘는 중요했을 때 안 커. 이놈 그랬을 경우에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이놈이 자 여기서 한 놈, 두 놈, 세 놈, 네 놈, 다섯, 여섯 놈 그런 거 다 잘랐잖아. 매년 자르는 게 일이었단 얘기예요. 꽃눈이 20개야.
이걸 눈을 감고 막 3개, 4개를 드러낸 거야. 예. 그러니까 뭐 꽃눈을 만들어 놓고 드러낼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야. 그래서 미리 이제 지금 생겼는데 어떻게 했죠? 굵은 거 다시 다 자르고 새로 받았잖아요. 새로 받아도 이놈은 안 달렸어 아직. 왜? 강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키우면서 이 힘을 빼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는. 그럼 내년에 저거 이제 잘라낼 겁니까? 내년에 이제 잘라내야죠. 이게 있으니까 복잡해요, 현재. 근데 이 추세로 봐서는 지금보다 사과가 많이 달려야 할 것 같은데 왜 적게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 꽃눈이 좀 움직였나 봐요. 근데 꽃은 피고 열매는 맺었는데 낙과가 좀 됐어요. 원래 그러니까 꽃이 수정이 안 되거나 낙과가 되거나 둘 중에 원래 현상이 많이 나타났잖아요, 그죠? 여기에서도 그런 현상이 조금 나타나서 적게 붙어 있는 나무가 조금 있어요. 예. 그래서 강할수록 그게 좀 더 강하다. 그런 현상이.